자, 3단원 힘과 운동에 들어왔는데, 자, 우리가 항상 단원 시작하기 전에 하는 거 있죠? 그 단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원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힘이고요. 그 다음에는 운동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힘과 운동과의 관계를 보게 될 거예요. 자, 일단 힘 부분에서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힘에는 어떤 힘이 있으며 그리고 그 힘을 합할 수도 있거든요. 힘을 합했다. 힘 역자에 합할 합자 써가지고 힘의 합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두 번째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둘과의 관계를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힘에서 먼저 힘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과학에서의 힘은 일상생활에서의 힘과 조금은 달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시험 공부할 때 공부했더니 힘이 너무 많이 들었네 라는 거는요, 과학에서의 힘이 아니에요. 즉, 과학에서의 힘은 과학적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이 운동 상태라는 거는 빠르기, 그리고 운동 방향을 뜻합니다. 즉, 빠르기와 운동 방향을 변화시키는 능력, 혹은 모양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것을 과학에서의 힘이라고 합니다. 자, 과학에서의 힘은 서로 밀거나 끌어당기는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 되고요. 이러한 상호작용은 접촉하여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접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네 가지의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미니 탐구예요. 자, 수레를 미는 힘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과학에서의 힘 정의, 모양과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모양은 일정해요. 그런데 운동 상태가 변하죠. 즉, 속력 또는 운동 방향이 변하고 있습니다. 속력이 빨라지고 있네요. 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와의 상호작용인지, 이것은 수레와 그리고 남학생과의 상호작용이죠. 자, 여기 두 번째도 만족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접촉하는 경우도 있고 접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 요 경우는 지금 접촉했죠. 그래서 세 번째는 접촉하는 경우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예시 보겠습니다. 자,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능력, 무엇이 변했을까요? 자, 여기에서는 모양이 변했네요. 머리카락이 위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누구와의 상호작용인지, 머리카락과 풍선과의 상호작용이 있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접촉을 안 합니다. 자, 지금 머리카락과 이 풍선 요 부분을 확대를 시키면요. 풍선이 있고 머리카락이 이런 식으로 세워져 있어요. 접촉 안 했죠? 접촉 안 한 경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예시. 자, 운동기구를 늘리는 힘. 지금 운동기구의 모양이 변했죠. 더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모양 변했네요. 자, 그 다음에 여학생과 운동기구와의 상호작용. 여학생과 운동기구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 경우는 접촉한 경우죠. 접촉했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학에서의 힘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모양은 안 변했는데 운동 상태가 변했죠. 자, 운동 상태 중에 이제 빠르기가 변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지구와 농구공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접촉하지 않은 경우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가지 모두 과학에서의 힘인데요. 과학에서의 힘을 정의로부터 다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적어주자면 물체가 접촉하여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수레를 미는 힘, 운동기구를 늘리는 힘, 그다음 물체가 접촉하지 않고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머리카락을 끌어당기는 힘, 떨어지는 공에 작용하는 힘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교과서에 있어요. 자, 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힘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자, 힘의 효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힘의 효과는 일단 모양이 변하거나 운동 상태가 변하게 됩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 모양 변화, 두 번째 운동 상태의 변화, 세 번째는 그 두 가지가 같이 변하는 것. 자, 모양부터 보겠습니다. 자, 물체의 모양이 변한다. 벽돌을 내리쳐 벽돌이 깨진다. 모양 변했네요. 완력기를 눌렀더니 용수철이 늘어났다. 자, 완력기 모르실까봐 화면 준비했습니다. 요게 완력기예요. 운동기구. 이렇게
쭉 눌러주면은 이제 팔 운동이 되는 그런 운동기구죠. 이게 원력기. 원력기를 눌렀더니 용수철이 늘어났다. 모양 변했네요. 자, 그다음 운동 상태의 변화.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운동 상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속력, 이거 빠르기라고도 하죠. 속력이나 운동 방향이 변한다. 그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날아오는 야구공을 손으로 잡아 정지시켰다. 자, 속력을 가지고 있던 야구공이 속력이 없어졌네요. 빠르기가 0이 되었네요. 즉, 빠르기가 변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양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변하는 것. 모양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변하는 거 예시를 보게 되면은 축구공을 발로 힘껏 찰 때 이때 축구공 모양 또 변함과 동시에 축구공의 속력 혹은 방향이 전부 다 변하게 되죠. 배구공은 손으로 힘껏 칠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림을 보게 되면은 야구공이 방망이로 다가왔어요. 속력은 위에서 아래 방향이었네요. 그런데 이 야구 선수가 야구공을 침과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었죠. 그리고 빠르기도 바뀌게 됩니다. 즉 잠깐 정지했다가 다시 빨라지게 되죠. 변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모양도 변하는데요. 자, 이해 못할, 잘 모르겠는 친구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자,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아저씨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이 공이 좀 리얼하게 표현이 돼가지고요. 자, 그 축구공이 찌그러졌죠. 축구공 모양 변화 있었네요. 그리고 골프공도 마찬가지예요. 골프공 원래 동그랗죠? 근데 골프채로 치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모양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모양과 그리고 운동 상태가 동시에 변하는 예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힘의 표시를 보겠습니다. 자, 힘은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표시를 해야지 되고요. 그리고 하는 게 편리한데요. 자, 편리성을 위해서 화살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이 화살표로 세 가지 힘의 요소를 모두 나타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힘의 크기, 그리고 힘의 방향, 힘의 작용점.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세 개 중 한 개라도 달라지면 힘의 효과가 달라져요. 자, 그것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힘의 크기.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인데요. 이거는 화살표의 길이로 나타내게 돼요. 즉, 길이가 길어지면은 힘의 크기가 커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짧아지면은 힘의 크기가 작구나. 예를 들면은 첫 번째, 두 번째 화살표를 보면은요. 힘의 크기는 첫 번째 화살표가 나타낸 요 힘이 훨씬 더 크기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를 약속을 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자, 그 다음에 화살표의 방향으로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는 방향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오른쪽, 왼쪽. 1번의 경우, 2번의 경우를 보면은 이것은 오른쪽으로 힘을 받은 경우, 이거는 왼쪽으로 힘을 받은 경우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작용점은요, 물체의 힘이 작용하는 지점인데 화살표의 시작점이에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이 있고요. 지금 이 책을 밀고 있습니다. 책을 미는데 이 부분을 밀고 있네요. 이 부분을 작용점이라고 해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힘의 크기는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단위로는 뉴턴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1뉴턴, 3뉴턴, 5뉴턴 이런 식으로 힘을 나타내고요. 힘의 표시, 화살표를 이용하는 게 편리하다. 왜냐하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세 가지 요소, 크기, 방향, 작용점이 됩니다. 자,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달라지게 되면은 힘의 효과가 달라진다 그랬죠. 근데 크기와 방향은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작용점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자료 화면을 보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이고요. 자, 지금 이 위에 있는 예시와 아래에 있는 예시는요. 힘의 세 가지 요소 중에 크기와 방향은 같습니다. 즉, 대각선 위 방향, 대각선 위 방향 동일하고요. 그리고 화살표의 길이도 동일하죠. 그런데 작용점만 달라요. 자, 작용점이 가운데 있는 경우,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경우. 자, 이것을 볼 텐데요. 작용점에 따라서 지금 위쪽은 그냥 대각선으로 움직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회전하게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지금 리모컨이 있어요. 선생님이 가운데를 쭉 밀겠습니다. 그럼 얘는 위로 올라가죠. 그럼
그런데 작용점을 달리해서 이쪽 부분을 밀게요. 회전하게 되죠. 그래서 작용점이 달라지면은 크기와 방향이 같을지라도 힘의 효과는 달라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중에 두 번째 문제 풀어볼 텐데요. 자, 두 번째 문제는 2N의 힘을 그림과 같이 화살표로 나타냈대요. 같은 지점에서 왼쪽으로 작용하는 3N의 힘을 화살표로 나타내어보자. 자, 같은 지점이다 라는 거는 작용점이 동일하다 라는 거겠죠. 작용점 요 부분이 있네요. 자, 일단 작용점이 동일한데 왼쪽으로 작용했대요. 지금 오른쪽으로 작용했네요. 그럼 왼쪽 화살표 표현을 해줘야 되고, 자, 지금 이거는 2N이에요. 한 칸이 1N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네요. 그럼 왼쪽으로 3N이다라는 거는 3칸 가시면 되네요. 왼쪽으로 3N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을 확인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